문제 보겠습니다.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합니다. 다음은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이래요. 내용 굉장히 길죠.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익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뭘 쓰라고 했냐면 2월 이익잉여금 375번 개정을 사용해서 처리하시래. 그 내용을 다 읽고 있을 시간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지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내용물을 보면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000원이고 1,000원씩. 그 다음에 액면 배당률은 10%씩. 배당 총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배당 총액 1억 원을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했어요.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이익 배당액, 이 현금 배당액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처리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 다 봤죠? 뭘 갖다 쓰라고? 요거 갖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당장 못 주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 1억. 금액 1억. 그리고 뭐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이익준비금 10% 대변에 이익준비금 설정하시고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이제 대변에 갖다 쓸 게 뭐라고 했다고? 2월 이익잉여금 요거 375원을 차변으로 갖다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금액은 1억. 3월 8일 남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 있나 봅니다. 즉 남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 1,550만 원이 있는데 요거를 7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갚고 그 다음에 잔액은 대표자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나간다. 일단 뭘 알 수 있겠어요?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겠다는 거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여기에 남일 상사 걸어줘야 되겠죠. 거래처. 그 금액이 1,55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나왔네. 1,550만 원. 부채 없어졌어요? 이제 돈 갚아야 되겠죠? 대변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 700만 원이 보통예금이래. 그럼 보통예금을 대변으로 700만 원을 빼서 없애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에서 나간대요. 그리고 보통예금을 빼내면 되겠습니까? 회사 돈이 아니잖아. 근데 뭐라고 하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돈이 대신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예?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온 것처럼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수금 하시고 그리고 거래처를 133번으로 입력하시래요. 지금 가수금은 우리 회계학상으로는 현금 등의 수입이 있었으나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가수금인데 이게 보통은 회사에서 대표자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는 가지급금, 빌려왔을 때는 가수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하라는 뜻이고 거래처는 여기다가 대표자를 거라는 얘기겠죠. 133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는데 갚아 회사 통장에서 나가는 거 대표자가 돈 빌려줘서 갚는 거 이런 취지라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월 25일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영업부 직원의 CS 교육을 실시합니다. CS가 뭔지 몰라 되겠죠? 뭐 소비자 서비스 뭐 이럴 수 있겠고 강사료가 나가는데 강사료 240만 원이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나가요. 제일 먼저 차변에 강사료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교육훈련비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 직원? 영업부 800번대의 교육훈련비. 금액은 240만 원. 교육비는 240인데 돈은 다 주지 않죠? 원천징수를 이만큼 한대. 내가 남한테 뭘 줄 때 미리 떼어넣는 돈. 급여 지급할 때 떼어넣는 소득세.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에 예수금. 금액은 79,200원. 이걸 79,200원. 나머지는 어디서 나가는 거야?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자동 계산된 금액 8월 10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년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이름은 뭐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겠죠. 50만 원 취득가에 모두 100만 원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자축규칙이 나가고 돈을 100만 원 받는 거야. 거기다가 수수료가 차감된 잔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단기 매매증권을 빼면 되잖아.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가액 50만 원짜리를 제거시키고 50만 원 이쪽에 돈 받으면 되잖아요. 돈 받습니다. 어디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거래 수수료 5만 원이 차감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치면 안 되고 95만 원이라고 치면 되죠. 그래서 이 거래 수수료는 비용이 아닌 거야. 곧바로 빠짐과 동시에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만 정리하면 되겠지. 50짜리 날라가고 95를 받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지. 이 수수료라는 것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즉 매각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뺀 게 처분 금액이기 때문에 100에서 이걸 빼면 이 회계 처리가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익을 50 잡고 비용을 5만 원 잡은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이익만 45만 원 잡아라.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9월 5일 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원재료가 들어왔는데 이 미가공 식료품을 보관 중인 그 원재료가 이제 미가공 식료품인데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를 했대요. 즉 원재료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네요. 대변에 원재료를 뺍니다. 뺄 때는 뭘로 빼요? 원가로 뺍니다. 시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예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거고 원재료를 사와서 투입을 해도 원재료를 원가로 쓰는데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제 뭘 걸어야 돼? 적요를 걸어야지. 제조 과정으로 투입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비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타계정 대체를 겁니다. 그리고 원가를 200만 원 거시고 그 다음에 어디다 썼다는 거야? 기부했다는 거잖아.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00. 1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3년 제2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 지금 현재 기준이 24년이니까 작년도에 낼 거를 이제 1월 25일에 내겠죠. 그것이 뭐로 처리가 되어 있냐면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부가세 내야 될 게. 요거를 국민카드로 납부한대요. 그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다. 이건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라. 일단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있는 부채를 없애겠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없앱니다. 그 금액은 850이라고 했잖아. 850. 그리고 얘를 카드로 내니까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지. 대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으니까 일단 0.8%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요것에 0.8% 계산기 써서 그리고 이걸 몰아가지고 다 미지급금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몰아서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카드사가 있죠. 카드사를 걸어야 되겠지. 공민카드라고 걸어서 묶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수수료까지 합쳐서 1월 31일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을 이게 이제 약소금 이걸 받았대요.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뭐겠냐? 받으름이란 얘기겠지. 요거를 하나은행에 할인합니다. 할인하고 할인료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고 매각거래 처리하래. 자주 나왔던 문제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처리하는 얘기야.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일단 대변에 받으름을 빼냅니다. 대변으로 받으름은 어디 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발행인이 여기 있지. 발행인 무인상사를 걸어서 빼고 거래처에 금액은 여기 1000만 원짜리. 그리고 매각거래니까 할인료, 요 할인료는 뭐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회계 1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85,000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아니 차변에 돈 들어갔겠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4일 액면가액 1,000만원짜리 5년 만기 사채 할인 발행합니다. 1,000만원짜리 980만원에 할인 발행하네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자, 사채를 발행하면 먼저 분기에는 뭐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변에 사채를 만듭니다. 부채가 생겼잖아요. 대변에 사채. 사채는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 액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액면가액을 적는 거예요. 1,000만원. 적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니?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보통예금으로 여기 발행금액 적습니다. 980만원 보통예금 980. 그럼 벌어진 차이가 뭐야? 1,000만원짜리를 980에 발행했기 때문에 싸게 발행했잖아.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만원. 어려운 문제 아니죠? 6월 17일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면 매입 매출로 가겠죠. 그래서 간이 영수증을 한 거예요. 비용 처리하래. 내용 보면 뭐 이해하겠죠? 2만 원 샀대요. 소모품인데 비용 처리하라니까 소모품비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이 차변에 500번대에 소모품비 생산부라고 했으니까 530번. 금액은 여기 2만 원. 그리고 돈은 뭐로 줬냐면 현금 구입했네요. 그래서 출금전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다. 아니면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금방 눈에 보이니까 출금전표 쓰는 게 더 똑똑하겠죠. 출금전표,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9월 13일 매입처 제주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일시적으로 차입했다는 얘기는 단기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자, 이자가 20만 원이 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5만 5천 원. 그러니까 이 돈 나가고 지금 이자 비용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이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뺀대요. 이제 차변에 뭘 적으면 되겠어? 이자 비용을 적어야지. 이자 비용 전체 20만 원 적고. 됐죠? 자, 그런데 이걸 다 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이자 줄 때 원천징수 하래잖아. 원천징수 하는 게 뭐야?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예수금. 뭐 강사료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 거 예수금. 다 그런 거잖아. 대변에 예수금을 적습니다. 금액이 5만 5천 원이래. 그러니까 요만큼 돈이 이제 적게 나간다는 얘기겠죠. 나머지가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14만 5천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월 11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대요. 1,200만 원짜리 요거를 처분한대요. 내다 팔아.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오고 해당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었다고 알려줍니다. 23년 말 공정가치는 1,100이다. 지금 시험이 이게 24년 기준이니까 23년에 취득했나 보지? 23년에 취득해가지고 그때 얼마야?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근데 23년 말 공정가치가 1,100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1,100이 됐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생겼겠냐? 100이 튀었지. 이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잡았겠죠? 근데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 그래서 이 100만 원만큼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혀 있는데 그게 뭐냐? 자본 조정 항목이란 얘기야. 그것이 핵심이겠죠? 자,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작년도에 평가 이익 잡은 것은 그냥 손익 항목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다 파는 거야. 자, 일단 차변에 돈을 받는 거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뭐 문제 하셔도 되겠죠. 보통예금에 돈 얼마 받니? 1,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200만 원을 받죠. 여기서 1,200만 원 넣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빼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빼내야 될 금액이 얼마야? 처음에 1,000에 샀는데 작년도 말에 1,100으로 튀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1,100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치면 여기에 투자자산은 요 번호를 쓰는 겁니다. 178번. 얘는 얘 중에서 1년 이내에 이제 처분할 의도가 있을 때 바꿔놓는 당좌자산이니까 거의 이거는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178번 투자자산 쪽을 써야 돼. 자, 그래서 빼내는 금액이 얼마? 1,100만 원이라는 게, 이건 알겠지, 당연히. 그리고 곧바로 처분 이익 잡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문제 핵심이겠죠.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오지만 세무 2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00에서 1100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 조정 항목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삭제시켜 주고 100을 그래도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그래도 돈을 많이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요것이 핵심이겠지. 이제 요 문제에서는 작년도 말에 전년도에 1000에 샀다가 1100으로 튀어서 단기 손익이 아닌 자본 조정 항목으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요거를 진짜 내다 팔 때 정리해줘라. 라는 게 이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잖아.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매도 가능 증권이 뭐로 잡혀 있는지를 좀 확인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시산표를 열어보면 여기에 투자자산 쪽에 혹시 이렇게 말이 투자자산인지 무슨 말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의심되면 이렇게 시산표를 열어서 찾아보면 제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6월 25일 문제 볼게요. 당사의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비품. 자,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잡습니다. 500만원. 그리고 대변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산 수증 이익. 자, 8월 2일 문제 볼게요. 음마 상사의 4억으로 사용할 토지를 4억으로 살 토지를 산대. 땅. 다음과 같이 매입했대요. 그 중에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토지가액은 3억짜리고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고 다 둬야 되겠네.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모두 다 토지라고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봅시다. 차변의 토지 금액은 이거 전부 다 3억 1,600만 원. 3억 1,600 모두 다 토지. 그리고 돈이 나가는데 취득세는 현금이 되니까 취득세 1,300만 원은 현금으로 대변에 빼고 여기 1,300 현금 1,300 토지대금 등기 수수료는 보통예금.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빠져나가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모두 다. 8월 10일 볼게요. 단기분 퇴직급여를 위해서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500.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영어로 DB라고 해버렸다니. 제조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DC라고 해버렸다니.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 그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DB가 확정급여형이라는 뜻이에요. DC가 확정기여형이라는 뜻이야. 아, 그것이 영어야. 그러니까 이제 추잡스럽게 또 이런 것까지 내는 건 영어까지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국은. 하지만 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지. DC가 기여형이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야? 확정급여형이면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잖아.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 500만 원 치시고 금액 500.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지. 근데 이게 어디 거야? 제조부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라고 찍고 금액은 300. 그리고 몰아서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빼시면 되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급여형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기여형인지를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나오면 주접스럽게 DC는 DC 기여형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12월 13일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120주를 주당 65,000원에 처분한대요. 매매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그런데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용이 아니야. 자본조정 항목의 음수야.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와 비슷한 게 매도 가능 조건 평가액 평가선이 똑같죠. 자, 일단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닌데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잡히지만 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본강의 할 때는 헷갈리니까 그냥 자기 주식도 우리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면 왼쪽에 이렇게 쓰듯이 자기 주식도 왼쪽에 써요. 돈 들어오면. 근데 위치가 자본의 차감 항목인 것 뿐이야. 그래서 들어올 때 왼쪽이니까 내 보내 오른쪽으로 자기 주식 이렇게 금액은 얼마를 빼야 되겠어요? 취득가액이 58,000원짜리고 120주니까 여기다 요걸 곱한 금액을 빼내주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자기 주식 취득원가 696만 원 날라갑니다. 날라갔죠? 자, 그럼 이제 돈 받아야 되겠지. 돈은 주당 65,000원을 받아요. 요거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겠지.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 120주 65,000원. 좀 더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690만 원이야. 690인이 아니라 780만 원이야. 자, 요게 없으면 그냥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딱 생기면 끝인데 뭐가 있다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겼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차변이에요.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빼줘요. 비용은 아니지만 처분 손실이 차변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대변으로 빼. 그 금액이 20이야. 20 빼. 그리고 이제 양쪽을 채워. 오른쪽에 생겼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그때 생긴다. 원래는 여기서 요만큼 뺀 게 아무 일이 없으면 모두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일 텐데 손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시켜 주고 그리고 조금의 이익이 생긴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64만 원. 1월 3일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에 하남 상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전년도에 팔았대요.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그게 총 340인데 요것 중에서 140은 하남상해 발행의 약소금 받고 나머지는 통장. 단순한 문제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 안 되잖아. 외상 매출금 빼요. 대변으로. 그렇죠. 하남상사 걸고 금액 얼마? 340만 원 줬고. 자, 돈을 받는데 쪼개서 받죠. 140이 하남상사가 발행한 약소금이니까 이 상거래죠. 받으름 140이라고 하고 얘도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돼요. 엔터 치고 복사 받아서 여기 이름만 찍히면 안 돼. 여기 숫자 그대로 쳐야 돼. 자, 그리고 금액은 140. 됐지?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5일 문제 볼게요. 영업부위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을 삽니다. 현금으로 샀대요. 출근전표 써도 되겠죠? 뭐 샀냐? 서적이니까 도서인쇄비라고 하시면 되겠다. 25,000원. 영수증 보고. 자, 날짜 1월 15일 출금전표. 어디서?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도서인쇄비 금액 25,000원 찍으면 답이 되겠죠? 8월 20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취득했대요. 취득한 후에 취득세, 그 다음에 지방채, 액면이 1200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치는 1000만 원밖에 안 하죠. 1050인데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샀다는 거지. 만기 5년짜리. 그리고 이 지방채는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하시래요. 자, 이 지방채는 이제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취득 원가는 뭘로 해야 되죠? 공정가치로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로. 이것이 핵심이니까. 자, 일단 차변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지방채까지를 다 원가에 더할 텐데 그 차이만큼 여기 1200에 주고 샀는데 요거는
지방채 매도 가능 증권을 하니까 요거하고 요것의 차이만큼을 토지에다가 둬야 되겠죠. 얼마냐? 150만 원쯤 차이 난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가 1800 플러스 지방채의 시가와의 액면의 차이, 돈 주고 산 거의 차이, 그 50이 합쳐진 150이 합쳐진 1950이라는 거. 그것이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지방채는 매도 가능 증권을 쓰려잖아.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쓰고 그것도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 쓰는 거예요.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거니까. 만기 5년 무이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친다고? 요거를 친다. 이것이 핵심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원래 1200만 원, 뭐냐 이거. 12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여기다 1200을 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다 배우셨잖아요. 1200인데, 이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1200에 샀지만 얘의 공정가치가 1050이기 때문에 1050이라고 적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원가다. 즉 차량 샀을 때 공채 사듯이. 그래서 여기다 뜯어다가 옮겨 적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돈 나가는 걸 모를 사람은 없잖아. 돈이 어디서 나갔냐? 다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공정가치로 적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기다가 더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월 25일 문제 볼게요. 제조부서 직원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합니다. 그럼 차변의 급여겠지.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을 지금 예수금이 국민, 건강, 고용, 장기, 소득 이거 다 합쳐진 게 예수금이에요. 공제액이 여기 써있네. 이게 예수금이잖아. 그러니까 차변의 급여는 이 전부 기본급과 상여를 쪼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때 답은 뭐로 했는가 봤더니 임금과 상여를 쪼갰을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 350, 그 다음에 상여가 별도로 있으니까 상여 300, 없으면 놔두겠는데 있잖아 상여금이라는 게. 그래서 쪼갰을 거예요. 300. 그리고 예수금은 여기 있는 거지. 공제액회 1167260 예수금 116726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딱 요거겠지. 돈이 어디서 나가니? 보통예금에서 나가네요. 대변의 보통예금 5332740. 그래서 급여와 상여를 분리할 줄만 알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 문제 볼게요. 세금 계산서가 나왔다. 지난 9월 2일에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메인 매출에 입력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서 보니까 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더래. 돈을 안 줘가지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했겠지. 얼마를? 2천만 원에 세액 200만 원을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법인카드로 이 미지급금을 결제합니다. 카드 결제분은 미지급금을 하시래. 뭐 말이 없어 당연하겠죠. 그 미지급금 2,200을 또 미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인 미지급금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있었겠죠. 누구였냐? 은성기계를 걸고 금액은 기계값 2,200만 원을 못 줬다. 근데 이거를 카드로 결제한다. 그래서 대변에 다시 미지급금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누구냐? 카드사겠지. 카드사 어디냐? 법인카드, 신한카드를 걸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됐죠? 1월 5일 대명으로부터 4억을 구입합니다. 4억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건물을 사온다는 얘기겠죠.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기 위한, 지금 사온 건 아니고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기로 약정을 하고 선이자를 빼고 통장에 들어왔대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냐? 6개월 내에 상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생긴다는 얘기네. 대변에 단기 차입금, 주식회사 대명 치고 금액은 6억 치고
선이자를 뺀대요. 그러면 차변에 돈이 덜 들어오죠. 차변의 비용인 이자 비용을 먼저 잡고 이자 비용 금액은 1,500만 원. 금액 1,50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입력하시면 되겠죠. 4월 20일 문제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한대요.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겠죠. 자, 주당 6,000원씩에 액면이 5,000원짜리인데 6,000원을 발행을 했네요. 비싸게 발행했다. 그리고 만주를 발행합니다. 대금은 보통예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확인하시래요.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자본금을 잡습니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액면 5,000원짜리 만주. 그러면 5천만 원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받죠.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를 적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대잖아요. 차변에 보통예금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가 6,000원이니까 여기가 6천만 원이 되겠죠.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텐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고 있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이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먼저 빼야 되는데 금액을 안 가르쳐 줬다. 그럼 찾아야지. 대변에 금액은 이제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치고 금액이 300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됐죠? 다른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시산표를 뒤져도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찾아놓은 300만 원을 먼저 없애주고 이렇게 그래도 차이가 벌어졌다. 그때 생기는 이름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틀 자주 나오죠. 이런 애들은 항상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누가 있으면 누굴 먼저 제거하고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감자차익, 감자차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자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대손 처리했대. 없애고 대손 충당금 또는 상각비 이렇게 했겠죠. 부가세 포함돼 가지고 이걸 보통예금으로 회수를 해요. 그럼 보통예금이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겠지. 대손 수익 공제를 대손 당시에 대손 수익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요 100만 원만큼은 부가세를 덜 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다시 더 내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일단 돈을 받아요. 보통예금으로 1,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모두 다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안 되지. 대손수익 공제를 받았으니까 받은 100만 원은 다시 내야 돼. 다시 내야 되니까 부가세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충당금은 100만 원, 1,000만 원만 하는 거야. 1,000만 원만. 그리고 나머지 100원 이제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손수익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보통예금 1,100에 대손 충당금 1,100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다시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발생시켜 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8월 1일 문제 볼게요.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에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정기예금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영수증을 받고 확인증을 받고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요. 자, 이자는 이자수익 계정을 쓰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가 뭔 뜻이겠냐? 요거는 자산 처리하래. 내가 지금 이거 아니지? 요 두 개. 지금 내가 뭘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인데 법인이 내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잖아. 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봐볼게요. 일단 분계 순서는 알 수 있는 쪽부터 하면 돼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아니지.
정기예금이 사라지는 게 가장 편하겠지. 정기예금을 먼저 다 없애, 1억을. 1억 없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뜯기고 들어오는 게 있지. 그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거를 뭐로 처리해라?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자도 있다. 그죠? 이자가 얼마였냐? 원금의 해지 이자가 30이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먼저 잡아요. 이자 수익 30. 그렇게 해도 편할 거니까 30 잡고. 오른쪽 다 했잖아, 이제. 그리고 왼쪽에 요거 선납세금 처리하고.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은 46200 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딱 차감 지급액이 되는 거야. 10253-800. 어디로? 보통예금 100-253-800. 됐죠? 그래서 문제는 복잡해 보이는데 순서만 잘 생각해 보면 정기예금이 일단 원금이 다 사라져. 그리고 이자를 먼저 잡어. 싹 다. 그리고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빼버려. 예? 적게 들어올 거니까. 그건 자산처리 선납세금. 그리고 나머지가 차감 지급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 문제 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한대요. 부가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가산세 포함해서 같이 내겠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뭐야? 받아놓은 부가세니까 부채로 잡혔던 것을 없애면서 돈 내는 게 부가세 나쁘지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시고, 그 차액은 뭐냐? 그 차액이 지금 가산세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잡손실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래요. 자, 이 문제에 한해서 해당 법인은 소규모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이 말이 왜 붙었나? 자, 원래 법인은 이게 지금 예정 고지서잖아. 법인은 예정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닌데 소규모 법인은 개인 사업자처럼 예정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태클 걸까봐 소규모 법인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고지서 나왔으니까 돈 내면 되지. 그러니까 즉 예정 고지 납부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축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부가세를 다 빼줘야 되겠지.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가 잡혀있냐. 부가가치세가 95가 있고 가산세니까 이게 요만큼 잡혀있는 걸 없애주기면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95만원. 그리고 요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어? 잡손실로 하라 그랬지. 세금과 공과를 하지 말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세금과 공과를 해도 되는데 가산세니까 잡손실 하시고. 자, 묶어서 돈을 어디서 나가냐? 보통예금에서 나가잖아요. 보통예금에서 빼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려운 건 아니지. 부가세 납부가 세금과 공과는 아니다. 걷어놓은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지고 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월 5일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거래처와 식사를 한대요. 접대하는 거지. 식사 대금이 카드로 결제됐대요. 차변에 이제 우리는 접대비라고 하지 않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를 쓰시면 되겠고. 금액은 47만 5천 원. 카드 결제했죠?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는 국민카드 거래처에 걸어주시고 475000 끝났네요. 4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년 귀속 법인세. 지금 우리 24년 기준이죠.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 23년에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자, 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됐을 때 나는 뭐라고 잡혀 있을까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라고 돼 있겠어요? 선납세금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자 소득을 받을 때 상대방이 이자를 떼고 원천징수 떼고 줄 때 내가 선납세금을 했잖아. 그것이 지금 15만 원이 있는데 이걸 보통예금 통장으로 환급받는데요. 결손이 나서 법인세를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겠죠? 금액은 15만 원. 15만 원. 그 반대쪽에 뭐라고 잡아야 되느냐? 그때 뭐라고 했었어? 선납세금이라고 했을 거니까
혹시 모르면 이제 계정별 원장 뒤져가지고 의심스러우면 선납세금을 찾아보니까 전기 2월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혹시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해도 된다. 알고 있으면 선납세금이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을 없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8월 14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보통주 5,000주, 주당 5,500원에 감자를 해버려요. 증자가 아니라. 감자한다는 얘기는 자본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때, 생길 때처럼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차변으로 자본금을 없앱니다. 액면가가 주당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5,000주. 요거를 곱해서 없애는 거야. 5, 5, 25, 2,500만 원의 자본금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 주면 되잖아. 돈을 얼마를 줘? 5,500을 줘요. 돈을 추가로 더 준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5,500원씩 5,000주가 날아갑니다. 이 금액은 2,750만 원이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감자를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나갔으니까 감자 차손이 될 텐데, 그죠? 근데 뭐가 있더라? 감자 차익이 있더라.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감자 차익을 먼저 없애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은 쓸데없는 정보고, 그래서 감자 차익으로 잡혀있는 거를 차변에 먼저 뺍니다. 얼마가 잡혀있다 그랬어? 180만 원 잡혀있죠. 감자 차익 180만 원을 없애고, 그래도 마이너스 났죠. 그래도 대변이 커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제 이때 생기는 것이 감자 차손이다. 차변이 크구나. 아니, 대변이 컸으니까 차변에 채우는 거야. 감자 차손. 요렇게. 그래서 자주 나오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생길 때 손실 있으면 제거. 매도 가능성 평가 이익 있을 때 손실 있으면 제거. 감자 차손 생길 때 감자 차익 있으면 제거, 또는 감자 차익 생길 때 감자 차손 있으면 제거, 같이 제거. 이런 형태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똑같은 틀이야. 10월 1일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나의 상품 매입대금 197,000 1억 9,700만 원을 전에 외환은행의 외화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해서 결제를 합니다. 자,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거래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름이 뭐였겠냐? 외상 매입금이었겠지. 외상 매입금을 갚는데 외화 통장에서 송금을 하는데 보니까 15만 달러를 요 10월 1일에 환율을 곱해가지고 요만큼의 돈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원화 금액이. 그러니까 저 금액과 이 금액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의 부채는 1억 9,700인데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까 1억 9,500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저 둘과의 차이가 이제 환차익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수수료가 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수수료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대. 예? 자, 그리고 하나의 점표로 이 문제 조금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상품 매입 대금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앱니다.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거래처 주식회사 하나 걸고 금액은 197,000원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는데, 예? 요것이 날아간다는 얘기지. 195,000이. 맞죠? 자, 근데 수수료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 있는 부채보다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외환 차익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바로 채워버리면 분괴가 끝나버리니까 여기다가 외환 차익을 바로 채우지 말고 이제 사이에 하나 끼우면 되겠죠. 수수료가 여기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수수료는 뭘 쓰라고 했죠? 판관비에 수수료 처리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수수료 비용으로 2만 원을 잡고, 그리고 대변으로 현금을 하나 빼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벌어진 200만 원만큼을 결국은 얘와 얘의 차이를 여기다가 외환 차익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부채보다 나가는 돈이 환율 차이로 저 적게 나가니까
외환 차익이 발생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으며 당연히 퇴직급여로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판매직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급여형이 퇴직급여면 딱 좋겠는데 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일단 생산직의 기여급여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금액은 2,500만 원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직은 퇴직급여 800번대의 퇴직급여 쓰고 금액은 1,500만 원. 그리고 묶어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출제된 문제 중에서 요 말 안 쓰고 DB형, DC형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금액 4천만 원. DC가 기여형이다. 1월 20일 문제 보겠습니다. 원재료 보관 창고로 쓰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네요. 내가 지금 창고 쓰려고 계약금 줬으니까 임차 보증금인데 계약금을 줬으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은 나중에. 그래서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계약금 2천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는 거잖아.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리 준 돈.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고 거래처는 누구냐? 임대인인 여기. 이름이 없다? 임대인이 누구야? 여기다 여기 우리. 주식회사 우리.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나는 돈이 어디서 나가요? 보통예금에서 나가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죠? 6월 7일 문제 볼게요. 영업부서 직원의 단기분 퇴직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는데 당사는 기여형 쓰고 있대요. 기여형이면 퇴직급여. 차변에 퇴직급여 어디 거? 영업부 800번대의 퇴직급여 금액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 6월 15일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25만 원. 세금과 공과가 있죠. 제조부에서 쓰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인데 하나는 500번, 하나는 800번 이런 얘기네요. 영업부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 25만 원 치고, 그 다음에 제조부는 500번대의 세금과 공과 금액 177000 치고 합쳐서 대변에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2일 문제, 매입거래처인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입거래처인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한다. 내가 지금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내 매입거래처 내가 사오는데 돈 달래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업계 상황 고려해서 40%를 면제해 주겠다.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자, 외상매입금 없앨게요. 대변으로 외상매입금을 없앱니다. 거래처 배정산업 입력하고 없어지는 외상매입금은 1,500만 원인데 돈을 다 주지 않죠. 40% 면제받고 나머지만 통장에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는 60%만 사라진다. 라는 얘기네요. 60%. 그럼 그 나머지 40%는 뭐야?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월 1일 볼게요. 생산부서 직원의 작업복을 100만 원에 구입합니다. 복리후생비겠죠. 생산부의 복리후생비 2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 나머지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이것도 한번 출제된 형태네요. 차변에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쓰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은 회사의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을 2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통장이니까 이것도 보통예금은 아니겠지. 뭐라고 본다고요?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서 회사가 지불한 거니까 가수금 계정을 써라. 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야지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거래처가 여기 대표이사한테 돈 빌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대변에 거래처를 가수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가수금의 거래처명을 대표이사로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상 가수금은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으나 계정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가수금은 돈은 받았는데 내용 모르겠다 이때 쓰는 거지만,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돈을, 회사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 회사한테 돈을 개인적으로 집어넣으면 가수금,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LS의 상장 주식 500주를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대금 수수료를 포함해서 통장에서 나가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를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 단 영업의 비용으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주 곱하기 4만원, 54, 20, 2천만 원. 그리고 얘는 수수료 비용, 자산을 원가에 더하는 게 아니야. 수수료 비용인데 900번대. 영업활동 관련 없는 거니까 투자활동이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2만 원 하고 몰아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거만 조심하시라는 얘기지.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 여기 더하는 거야. 자산의 원가에다 가산한다. 7월 13일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해버리네요. 쓰고 있던 거를. 철거 당시 건물의 취득가액 3억, 철거 당시 감가순강누계액 2억 5천. 이게 지금 사라지니까 다 제거시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요거를 철거할 때 철거 비용 800만 원이 통장에서 나가요. 보통 예금에서. 그리고 건물 철거 비용은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가산세 따지지 말라. 자, 철거 비용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 매출에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다 입력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쓰고 있는 건물이 제거시키려면 건물의 취득가액을 없애면 되겠죠. 자, 건물은 차변에 있던 거니까 오른쪽 대변으로 건물의 철거 당시의 취득가액을 제거시켜요. 그리고 그거 밑에 붙어있던 감가상각누계액을 반대쪽으로 제거시켜. 차변에 203번 바로 밑에 거 이렇게 202억 5천. 그러면 이제 건물이 장부가 완전 싹 다 사라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이 벌어진 차이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딱히 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비용 처리해야 되는 항목 중에 가장 적당한 거.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철거 비용이 들었단 말이야. 이 철거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철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다가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철거 비용이. 대변에 800만 원을 더 쳐. 그럼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요 두 개 차이인 5천만 원과 추가적인 철거 비용까지 합쳐서 5,8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즉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이 제거됐으니까 내다 판 거는 아니잖아요. 내다 판 게 아닌데 딱히 이게 이제 요때 가장 적당한 이름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게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흔히 비용 처리해라. 가장 가까운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철거 비용까지 합쳐서 금액은 5,800. 7월 26일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가 됐어요. 재산세는 뭐냐? 세금과 공과금이잖아. 이거 금액만 확인하면 되겠죠. 요게. 그래서 공장이니까 500번대에 차변에 500번대에 세금과 공과 쓰고 금액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아주 단순한 문제.
8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신축 중인 본사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 이자,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자, 내가 새로 본사 건물을 짓는데 내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돈을 땡겨서 장기 차입금을 빌려와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쭉쭉 나가고 있다. 그 이자가 이제 250만 원이야. 보통 같으면 이자니까 이자 비용 처리하면 될 텐데 지금 이게 자본화 대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는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 장기 차입금은 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 돈 때문에 나가는 이자를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의 원가에 더하세요. 이게 자본화 지출이야. 자본적 요건을 충족한 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건물로 하는 거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돈 줄 때 뭐라고 했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합쳐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금액은 거래처는 또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없으니까 놔두고 금액은 여기 250만 원은 이자 비용이 아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다. 라는 얘기.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12월 11일 문제 볼게요. 격리부서 직원의 직무교육 목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합니다. 강사료죠. 교육훈련비야. 어디 부서? 격리부서. 그래서 차변에 800번대의 교육훈련비 금액은 80만 원. 자, 원천징수하고 돈을 주죠. 걷어놓는 돈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금. 금액은 26,4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나머지 금액. 1월 25일 문제 보겠습니다. 주감전자 장기 대여금에 대한 내가 주감전자에게 장기 대여금이 있나 봅니다. 이자 150만 원이 생겼나 봅니다. 원천징수세액 412500을 빼고 잔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자, 이자 수익 생겼죠?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 150만 원. 근데 상대방이 주는데 띄고 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내가 당하면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412500 쓰고. 그래서 나머지만 보통예금에 들어온다. 자, 요 말이 그거잖아.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처리해라가 선납세금이니까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월 21일 문제 볼게요. 제조부서 강하나 과장의 급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됩니다. 그럼 이제 차변의 급여. 그런데 이제 임금과 상여계정을 사용해라요. 나눠서 해라. 그 다음에 예수금은 하나로, 예수금 여기서부터 싹 다 합쳐진 거네. 이거 예수금이겠죠. 자, 볼게요. 차변에 제조부니까 500번대의 임금 또는 임금을 쓰라고 했지. 임금으로 또 급여하지 말고 급여도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급여 써도 되고 임금 써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금과 상여를 별도로 하라고 했으니까 임금 쓰고 임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갔지? 310만 원이 임금이겠지? 그 다음에 상여금 별도로 500번대의 상여금 100만 원 치고 자, 걷어놓는 돈은 예수금. 거기서 요 전부의 합계가 이걸 거니까 355720 쓰고 나머지가 지급 총액이겠죠. 어디서?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보통예금 3744280 됐죠? 4월 15일 문제. 회사가 제조한 제품이 있는데 이걸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합니다. 뭐야? 기부금이란 얘기지. 대변으로 제품을 뺍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가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조교에다가 8번 타계정 대체를 반드시 걸어야 돼요. 그리고 원가를 제거합니다. 원가 100만 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합니까?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00만 원. 7월 1일 문제 볼게요. 성남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아래의 약소금.
자, 약속은 받았어요. 거래은행에서 할인합니다. 할인료는 뭐냐? 외출채권 처분 손실이잖아, 이게. 네? 매각거래. 흔히 봤던 거. 50만원 빼고 보통예금. 자, 그래서 받으름으로 잡혀있는 이 어음을 대변으로 빼고요. 대변에 받으름 거래처 누구냐? 성남이라고 돼 있죠? 성남 걸어서 빼고. 금액은 1000만원짜리. 그리고 차변에 여기 할인료는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예? 다 아시겠죠? 이제 이쯤 되면 금액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950만원. 8월 15일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액면 180만원짜리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취득합니다. 자, 액면 180만원짜리인데 당사는 회사는 이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만기 보유 증권의 공정가치가 80밖에 안 된다. 뭐 자주 나오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어디다 더해? 차량의 원가에 더한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차량 운방,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 돈 나가는 것부터 했네요. 보통예금에 180만원의 돈이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차변에 이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자산 쪽에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을 쓰셔야 돼. 이거에. 요거는 당좌자산이니까 요거 중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할 때 고쳐 쓰는 이름이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치고 그것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칩니다. 8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은 80. 그래서 그 벌어진 둘의 차이를 뭐로 해야 돼? 차량의 원가에다 가산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업무용 차량 운반구 차변에 208번의 차량 운반구에다가 100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뜯어다가 180을 80으로 하고 그 자산의 원가에다가 심어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월 15일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전산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는데, 자, 내가 이제 전산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자 수익이 생길 텐데 제가 나한테 원천징수한 나머지만 준다는 얘기야. 뭐야? 선납세금이라는 얘기네요. 대변에 이자 수익을 먼저 잡아요. 금액 전체는 20이 아니라 자, 원천징수가 이만큼이고 나머지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미리 낸 돈은 선납세금이 되죠. 자산계정 처리하라는 얘기는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야. 선납세금 27만 5천 원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5월 25일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5월 25일 문제 볼게요. 마케팅 부서에서의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면허세가 통장에서 나와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45,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41,500원. 8월 30일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경기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습니다. 자, 공정가치가 700만원짜리 토지를 증여받아요. 그럼 이제 왼쪽에 토지가 들어오는 걸 알겠지. 근데 취득세는 또 내요.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취득세 같이 더하면 되지. 728만원. 됐죠? 현금으로 취득세를 일단 내고 아니면 뭐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먼저 700을 잡고 나머지 현금으로 200을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문제 볼게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주당 5,000원짜리를
1000주 샀으니까 5천만 원일 거고, 500만 원일 거고, 여기 있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984번 쓰는 거예요. 판관비가 아니라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묶어서 보통 예금에서 빼내면 되겠네요. 됐죠? 보통 예금 5150. 9월 30일 문제 볼게요. 장기 차입금 7천만 원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부채를 갚는데요. 근데 이자를 포함해서 7,067만 원을 통장에서 나가요. 일단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버릴게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7천만 원을 없앱니다. 그런데 이자를 포함해서 돈이 나가니까 보통 예금을 먼저 뺄 수도 있고 차변에 이자 비용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이자 비용 얼마? 67만 원 하고 묶어서 보통 예금을 모두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됐죠?